자, 용수철 문제 1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풀이하기 전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동일한 용수철이래요. 그러면 K 값이 동일하겠구나. A, B가 연직선상에서 X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럼 나는 가의 A를 D만큼 압축을 시키고 M인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mg 값과 kd라고 하는 값이 같겠구나. 이건 아마 수시로 사용이 될 겁니다. 다는 나의 A를 ED만큼 더 압축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뭐로 놓을 거냐 하면은 기준점으로 놓을 거예요.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그림에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도 0, 가만히 멈춰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고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3D만큼, 그쵸? 3D만큼.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9 KD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 올라가 있는데 가만히 이제 속력이 0이 될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8분의 1 KD의 제곱이 될 거고요. 2분의 1 K 곱하기 2분의 1 D의 제곱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8분의 36에서 8분의 1 빼는 거니까 8분의 35 KD의 제곱인데 KD 대신에 mg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mgd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이는 이만큼의 높이가 8분의 35d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걸 거고요. 그쵸?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원래의 길이 3d가 있겠고 얘가 올라간 2분의 1d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8분의 35d에서 3d와 2분의 1d인 2분의 7d를 빼주시게 되면 8분의 28이죠. 그러면 8분의 7d겠구나. 즉 x값은 8분의 7d겠구나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용수철 상수는 우리 아까 mg는 kd라고 했으니까 d분의 mg이다 맞겠고 x값 8분의 7d까지도 됐어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구해줘. 그럼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그쵸? 요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차피 전체 에너지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2분의 9 KD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equal 얘는 여기까지면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D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ED만큼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MG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거야. 그럼 얘 넘어가면 4KD의 제곱이에요. 4KD의 제곱이면 역시 KD에다가 mg 집어넣으시면 4mgd 마이너스 2mgd를 한 값이 운동 에너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2mgd이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없잖아요. 탄성력과 중력을 제외하고는. 그럴 경우에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고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구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라고 하는 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시게 되면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용수철과 수평면 위에서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 용수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났대요. 그래서 A의 속력이 0인 순간이다. 그러면 A는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걸 갖다 보시게 되면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늘어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와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운동 에너지는 0이었고요. 여기에서도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런데 A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치? 그만큼 B는 늘어남으로 인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를 하였고 A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변화량은 L-L0거든요. 그러니까 A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 mg L-L0 값은 뭐랑 똑같을 거냐면 2분의 1k 곱하기 L-L0의 제곱과 같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mg는 k의 L-L0구나 라고 하는 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L0는 자, L-L0는 K분의 EMG이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용수철의 길이가 L일 때 A에 작용하는 힘이 0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인 곳은 바로 어디가 될 거냐 하면은 그쵸. 얘네들은 평형점입니다. 그런데 A는 평형점이 아니에요. 평형점은 mg와 이 물체의 A의 무게인 mg와 그 다음에 탄성력이 같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mg는 2분의 L-L0가 늘어나 있을 때일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용수철의 길이가 L일 때는 아니다. 오히려 L0와 L의 차이의 2분의 L-L0가 늘어난 지점일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B의 최대 속력은 아까도 그랬죠? 최대 속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 우리는 평형점을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평형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한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얘네들은 일단 요 점에서 자, 지금 이렇게 A가 있는 지점, 지금 나의 기준에서부터 볼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보면 A는 위치 에너지 없고요. 그렇죠? A의 위치 에너지 없고요. 제로니까 평형점이라고 기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없어요. A하고 B에. 오로지 무슨 에너지만 있느냐 하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습니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곱하기 얼마가 있어요? L-L0의 제곱만큼 있어요. 그것이 탄성 에너지이자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것은 자, 그러면 얘가 평형점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평형점에서의 변위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2분의 L-L0만큼이어야 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요만큼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8분의 1 K의 L-L0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2분의 L-L0 곱하기 mg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이 바로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일단 우리가 구하고 속력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8분의 4에서 8분의 1 빼는 거니까 8분의 1 K의 L-L0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넘어와야 되겠죠? 2분의 얘네들도 제가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데 mg에다가 2분의 L-L0를 집어넣을게요.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mg에다가 2분의 L-L0, 2분의 K L-L0.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4분의 1K L-L0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시면 8분의 1, 8분의 2.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여기가 8분의 3이었고요. 그쵸? 여기서 넘어오면 8분의 4고 8분의 1 빼니까 8분의 3에다가 여기는 8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네모라고 하는 값은 운동 에너지의 값은 8분의 1K 곱하기 L-L0의 제곱이구나. 그런데 L-L0의 제곱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지?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뭐를 갖다가 사용을 할 거냐 하면 L-L0라고 하는 값에다가 K분의 2mg를 갖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L-L0라고 하는 값에다가 K분의 2mg를 집어 넣으면 K의 제곱분의 4m제곱 g제곱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놓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KK 지워질 거고요. 4, 2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2분의 1 m제곱 g제곱이 되겠고, 그죠? 2K분의, 죄송해요. 2K분의 이것이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하면 2 지워지고 m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v 값은 루트 K분의 m g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제가 계산을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L-L0는 K분의 4m제곱 g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이었었죠? 잠시만요. 찾았어요. 뭘 찾았는고 하니 얘네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MV의 제곱이 아니라 A하고 B 합해가지고 곱하기 2M 곱하기 V 제곱이 돼야 돼요.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2가 안 지워지고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M만 지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K분의 M에다가 루트 씌우고 G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하실 때 A만 움직이는 거 아니고 A랑 B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요거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실 수 있게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0번 보시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2, 3, 1kg인 ABC가 용수철 상수가 200인 용수철에 연결되어서 정지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산해서도 알 수 있는데 얘가 지금 0.1m 늘어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나는 가에 C에 연결이 되어 있는 얘를 이제 끊어버린 거지. 그랬더니 A가 연직선상에서 운동해서 0.05m만큼만 늘어났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래 놓고선 물어보는 게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변하면서 무엇이 변했느냐? A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얼만큼? M, G 0.05m만큼. 0.1m만큼 늘어나 있었는데 0.05만 늘어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05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1줄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A와 연결이 되어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0.05의 제곱을 하기엔 너무 좀 그렇거든요. 자, 뭐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A에서 여기서 0.1m 늘어났을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0.1의 제곱이에요. 그럼 1줄인데 얘는 반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X값이 2분의 1이면 전체 에너지는 그쵸 4분의 1배가 돼야 되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이잖아. 근데 X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전체 값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분의 1줄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1줄이었던 게 4분의 1줄이 됐으니까 1줄이었던 게 4분의 1줄이 됐으니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4분의 3줄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B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했죠. 얼만큼? M, G, H만큼. 그래서 1.5줄이죠. 1.5줄이면 2분의 3줄만큼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서는 이제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요 값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가 4분의 7줄이잖아요. 그럼 얘는 4분의 6줄이거든요. 그럼 운동 에너지 전체가 4분의 1줄이 나와야 되겠고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얘네들 속력은 같을 거거든요. 그럼 질량에 비례해서 들어갈 거잖아요. 4분의 1줄을 A 거 2kg과 B 거 3kg을 나누면 4분의 1 중에서 전체 5분의 2가 A 걸 거고 B는 4분의 1 중에 5분의 3이 B의 운동 에너지일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 물어봤어? A의 운동 에너지는 A 운동 에너지 이만큼이야.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우리 아까 4분의 1줄이라고 구해놨잖아요. 그거의 몇 배야? 그랬더니 5분의 2배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뭐 계산을 조금 간소화하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이니까 그거는 좀 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 구간 1에서 물체 A, 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을 해가지고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을 시키는 동시에 가만히 놓을 거래요. 그랬더니 A는 높이 H에서 0이 되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튀어나갈 때 갖고 있었던 에너지는 EMGH만큼이로구나. 되셨죠? 그리고 그 EMGH만큼이 됐을 때의 속력을 V라고 놓을 거예요. H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건 V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B는 높이가 3H인 곳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감소를 했는데 A가 EM이었는데 B는 질량이 M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튀어나간 직후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얘가 운동량이 EMV였다면 얘도 EMV가 돼야 되니까 얘는 EV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EM짜리가 V일 때 에너지가 EMGH였다면 에너지가 얘네들은 M짜리가 EV가 되면은 얘의 에너지는 4mgh일 거예요. 되시겠죠? 얘는 4h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속력이 EV잖아요. 속력이 2배 되면 그치?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4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서 잘 안 되시면 한번 해볼게요. EMGH랑 2분의 1 곱하기 EM 곱하기 V의 제곱이 같다라고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EM은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V의 제곱은 EGH이다 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V 제곱이 EGH니까 V가 2배면 올라가는 높이는 4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B는 여기 올라갔을 때까지만 해도 4mgh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없어졌어요. 3mg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를 뺀 거, 즉 mgh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용수철이 갖고 있었던 에너지는 총 6mgh였겠죠. 그래서 2분의 1 k d의 제곱은 6mgh야. 그래서 K값 구하시면 맞는 거 나올 거고요. A와 B가 각각 2분의 H를 지날 때의 속력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보시면 A는 EMGH라고 하는 전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EMGH를 전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높이가 2분의 H가 되면 2분의 1
EMGH, 즉 MGH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의 비 구할게요. 운동 에너지는 MGH였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4MGH인데 2분의 1H를 지나면 2분의 1MGH 빼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7MGH란 얘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의 비가 2대 7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에요. 그럼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속력의 제곱의 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1대 7이 나올 겁니다. 속력의 제곱이 1대 7이면 속력은 루트 7배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마찰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아까 MGH가 없어졌어요 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이쪽 파트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도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익숙해져야 되는데 H만큼 올라간 걸 V라고 잡으면 얘가 만약에 2V면 얘는 무조건 4H까지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계산이 좀 더 빨라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의 22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